우리는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한번 해보자. 부동산 디벨로퍼가 돼서 돈 좀 벌어보자. 성공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LH에서 토지 입찰 공고를 보고 그 입찰 공고를 보고 야, 이거 돈 될까? 여기 땅을 우리가 한번 개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는 거죠. 내가 사업성 검토하는데 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팀을 짜는 거고, 그죠? 뭐 친구가 됐든 간에 지인이 됐든 간에 팀을 짜는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업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했더니 돈이 되는 거야. 아, 이 사업성이 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입찰을 한 거죠.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줬고, 계약금을 줬는데 토지 잔금이 없으니까, 단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브릿지론, 그죠? 브릿지론을 알아봐가지고 그게 또 돼가지고 브릿지론으로 토지 잔금을 치르고 토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탁사도 만나고 있는 거고, 건축사, 그죠? 건축사를 통해서 인허가 검토를 하는 거고, 시공사를 만나서 공사비가 얼마든지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 만나서 은행에 가서 PF 덴처를 검토를 하고 구청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F가 됐다. PF가 승인이 떨어졌다. 은행에서 PF 승인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큰 고개를 넘은 겁니다. 이제 사업은 이제 시작인데, 사실은 이제 시작인데 이미 사업을 다 한 것 같죠. 우리는 사업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대부분 개발 사업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발 사업이 은행에서 PF 승인이 됐다 그러면 큰 산을 넘었고 7부, 8부, 그죠? 사업의 7, 8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벨로퍼로 성공을 하려면은 분양, 그죠? 어떻게 영업을 할 거냐, 그죠?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분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사업 초반, 사업성 검토할 때부터 사실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 빌리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에서는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쳐요. 그래서 분양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분양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분양 대행사한테 위탁을 하죠. 자, 분양 대행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개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을 받았거나, 그죠? 아파트를 살 때 분양을 받았거나, 혹은 상가 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양 영업 사원입니다.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는 시행사지 않습니까? 시행사니까 우리가 분양 대행사에 분양 영업을 해달라고 위탁을 해. 위탁 계약을 하죠. 그 분양 대행사 밑에는 어떻게 되냐? 분양 대행사 대표이사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영업본부가 있습니다. 영업본부는 1본부가 있고, 2본부가 있고, 3본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따라 달라요. 분양할 게, 그죠? 세대수가 많다. 상품이 많다. 그러면은 1본부, 2본부, 3본부 가는 거고, 조그맣다. 그러면은 1본부로 단일 본부로 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벨로퍼 돼서 한번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런 3기 신도시 오피스텔 정도 같으면은 그냥 1본부로 끝납니다. 1본부 그냥 본부 하나 세팅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본부 밑에는 이제 팀이 있어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이렇게 해서 팀장들이 있고, 팀장 밑에 각종 영업사원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사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하우스를 갖거나 컨테이너 하우스가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영업사원들이에요. 영업사원. 우리 분양 영업사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홍보, 그죠? 띠 두르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모델하우스 가면 안내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내해주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델하우스 분양을 하는데 투자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으면 그런 전화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이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전화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하죠. 그러니까 브리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 해주는 사람이 되게 팀장이에요, 팀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결정을 했어요.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사인하고 할 때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조율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개 본부장, 영업본부장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를 만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실제 분양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대표이사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을 하니까는 우리는 분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저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그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은, 사업성 검토할 때 이미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분양 대행을 해주는 그런 메이저급 분양 대행사는 10곳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되게 영세합니다. 영세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십 명, 수백 명의 분양 영업사원을 어떻게 조직하냐? 그때 조직하는 거예요. 그때 조직합니다. 이 메이저급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급이라고 해서 이 분양 상업 영업사원들 몇백 명씩, 그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월급 주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다 그때, 단지 일을 같이 많이 할 뿐이지, 이게 그때, 조직이 만들어지는, 영업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돼 있다가 만들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 보면은, 분양 사기다, 이런 게 이제 분양 영업사원이 과다 브리핑, 과장 광고, 그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죠? 붙여서 되팔아주기로 했는데, 안 됐다 이래서 이렇게 고소 고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분양 대행사의 그 영업 조직을, 분양 대행사가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캐리어가 어떤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분양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분양 대행사들을 접촉할 겁니다. 접촉하면은 그 친구들이 각종 그런 분양성 조사, 그죠? 사업성 이런 거 해갖고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죠? 내가 분양을 해주겠다. 우리 나한테 분양권을 주면은 내가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드림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행 경험이 없으면, 그죠? 디벨로퍼에 대한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경험이 부족하면은 그 보고서 자체를, 그죠? 그 영업 보고서, 분양 사업성 보고서라는 게, 분양성 조사라는 게 결국은 영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보고 그냥 우리가,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전략과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내가 은행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사업은 이제 1차 처리 끝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분양은 제가 알아서 하겠지 했다가는 망합니다. 망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그 영업 조직은 첫 번째, 그죠? 모래알 조직이라는 거예요. 충성도가 없어요. 그 분양 내가 영업권을 주는 분양 대행사 사장이 영업합니까? 사장이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은 그냥 영업권 수주만 했고, 계약서, 그죠? 계약서에 사인만 한 거죠. 실제, 그 모델하우스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것은 저 밑에 있는 영업사원들이에요. 그 영업사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사업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거, 그런 역량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보도가 나고 망가지는 디벨로퍼들, 그죠? 개발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미분양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분양 대행사 사장들이 제출하는 분양성 보고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 그 정도 수준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업성 검토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짝 로직이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분양 사업권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그게 코드가 맞아야 되고 그 밑에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어떻게 영업 화법을 만들 것인가 분양 화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건가 어떻게 광고할 건가 어떻게 가망 고객을 찾아낼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분양 대행사 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분양 영업 조직은 다 제가 보는 견지는 열의 아홉이 아니죠. 뭐 열의 거의 뭐 99%가 다 모래알 조직입니다. 분양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광고 영업이 있고 현장 영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TM 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고는 신문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신문 광고를 때리거나 뭐 방송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광고예요. TM은 우리가 다 전화번호부, 그죠? 여러분들 전화번호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부에 대해서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게 TM 영업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 영업은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그죠? 그 파라솔 치고 있고, 이렇게 전단지 돌려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현장 영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분양 영업 사원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사업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영업 능력에 따라서. 자, 뭔가가 이상하죠. 뭔가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업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신 우리는 PF가 나오면 다 끝난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분양 영업을 어떻게 어떤 조직으로 누구하고 내가 손을 잡고 같이 갈 거냐, 그죠? 그 파트너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판단을 하시고 위탁 계약,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디벨로퍼들이 PF만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PF만 나오면 이제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양은 그냥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